오행을 우리 인간관계, 인간생활, 인간사에 대입한 십성이 있습니다. 이 목화토금수 오행을 음양으로 나누면 십성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지원국의 목화토금수의 음양 오행의 형세와 상생상극관계 및 운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운명의 길을 추정해 낸다는 것인가. 음양의 중화가 무너질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시소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때 안 좋지 않습니까? 사주 명조 내에 생을 받지 못하는 힘이 약한 고립된 오행에게 안 좋게 일어난다 하겠습니다. 이 천간과 지지에 통분되고 또 투출된 이러한 사주가 좋은 사주라 하겠습니다. 사주는 자신을 뜻하는 일간을 기준으로 다른 일곱자와의 상생상극의 오행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우리 인간사, 인간관계에 대입한 육친 또는 육신, 십성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육친이나 육신은 부모, 자식 이렇게 인간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 십성은 식상, 재성, 관성, 인성, 비겁 폭넓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성이라고 하면 내가 지배하는, 극하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내가 휘어잡는, 예를 들어서 일간이 무토라면은 토가 물을 막아내기 때문에 소양강 댐이 물을 막아내고 있듯이 토국수의 극관계가 됩니다. 이 경우에 수가 재성이 된다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성은 내가 지배하는 오행으로 재물이나 이권이나 음식이 되겠습니다. 또는 내가 이렇게 장악하는 어떠한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이러한 재성이 있어야 자동차를 확실히 지배하는, 여성의 경우에 재성이 있어야 어떠한 집안 경제를 꽉 움켜쥘 수 있는 살림을 잘하는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남자에게는 재물, 재성이 남자에게는 재물 외에 아내나 여자가 재성이 된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사에서 어떤 남자가 재물이 많다 그러면 여자들이 많이 달라붙지 않습니까? 어느 의사가 돈을 한 달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벌면은 여자들이 서로다가 결혼하자고 달려드는 상황입니다. 사주로 운명의 길을 알 수가 있는가? 명리학에서는 사주팔자 가운데 자신을 뜻하는 일간을 기준으로 사주 내 원국의 팔자와 운의 흐름의 변화에 따른 다른 오행과의 음양의 상생상극의 원리관계를 살펴서 대입한 십성, 육친,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사, 인간관계와 인간생활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운명의 길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꿈의 몽에 있어서는 태몽 속에 그 아이가 장차 어떠한 인생길로 나아갈 것인지 청사진처럼 압축되어서 상징적인 꿈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느다란 실뱀보다는 구렁이 태몽이 더 좋은 것이고, 또 구렁이보다는 집채만한 아나콘다였다 그러면 커다란 능력의 소유자, 큰 그릇, 큰 인물이 될 것을 태몽 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에서는 시소를 연상하면 좋습니다. 음양 오행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주는 좋지가 않다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대운세운의 흐름에서 중화를 이루게 하는 오행이 오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다만 종격사주는 예외라 하겠습니다. 사주가 중화를 이루었느냐 못 이루었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중화가 무너진 사주라면은 대운이나 세운 등에서 중화를 맞춰주는 그러한 오행이 올 때 발복하고 대박이 난다 하겠습니다.
이른바 용신의 오행이 왔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의 관계는 우주와 자연의 절대적인 진리라 하겠습니다. 우주와 자연은 하나이듯이 우주 속의 인간, 자연 속의 인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주와 자연의 섭리 중에 가장 단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변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로 변화하듯이 우리 인간의 운명의 길도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도는 하나로 통일된다 하겠습니다. 우주의 도가 바로 자연의 도요. 자연의 도가 바로 우리 인간의 도라 하겠습니다. 자연 속에 살아가는 소우주인 생명체인 인간의 삶도 이러한 상생상극의 관계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주오행의 식간십이지의 상생상극 관계 속에는 소우주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삶과 생활, 인간관계, 인간사가 그대로 투영되고 스며들어 담겨져 있습니다. 사주의 상생상극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육신, 십성 속에 우리 인간사의 모든 것, 인간의 적나라한 심상, 우리의 생활 규범과 우리의 생활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사주의 상생상극의 원리가 속담이나 관습적인 언어 사용에 그대로 녹아 있으며 생활의 지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주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유튜브에 운명제율사 통연님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사주가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요, 우리 인생이요, 인간사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상이라는 것은 일간이 생하는 기운의 오행이라 하겠습니다.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식상이 없던 사람이 식상이 생겨난 것과 같습니다. 또한 재성이 없는 남자가 결혼하면 재성이 생기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총각 시절에 재물에 대한 어떠한 개념 없이 막 쓰던 사람도 결혼해서 가정을 갖게 되면 아내가 즉 재성이 있게 돼서 살림을 좀 알차게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자 사주에 재가 있어야 남편을 위합니다. 즉 남편은 사주 용어로 관이 되는데 재생관이라고 그래서 재가 관을 생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자 사주에 이렇게 재성의 기운이 없으면 관을 갖다가 생하는 데 있어서 둔감하다고 그럴까요? 좀 떨어진다 하겠습니다. 엊그제 집사람과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통 집에서 술을 먹지 않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안주거리가 좋은 그러한 음식이 밥상 위에 올라오거나 제가 기분이 아주 울적하거나 또는 기분이 아주 좋을 때 술 없나? 이렇게 소주를 한두 잔씩 하고는 합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그 재성이 없는 아내라면 그냥 술하고 그냥 술잔 하나 갖다 놓고 그거로 땡입니다. 이렇게 남편한테 술잔에다가 술을 좀 이렇게 따라준다든지 그 희한하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술꾼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남자 사주에게는 재가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재성은 식상생재라고 해서 이 식상이 있어야 재를 생해 줍니다. 즉 남자 사주에 식상이 있어야 식상생재로 아내에게 잘 대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위감을 맞이할 때는 식상이 있는 사위를 맞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딸에게 잘 대해주겠죠. 또 반대로 며느리를 얻을 때는 재성이 있는 며느리를 얻어야 재생관으로 아들에게 잘 뒷바라지 해준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자에게는
즉 아내에게는 인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자 사주에 있어서 관이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관인상생으로 또는 살인상생으로 남편의 사랑을 내가 좀 받아들이는, 여자에게 인성은 남편의 복이, 남편의 사랑이 이르는 통로라 하겠습니다. 인간을 기준으로 오행의 상생 상극관계를 우리 인간관계, 인간생활에 대입한 것을 육신, 십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6이라는 숫자는 그 일간과 나머지 그 오행 간의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서 6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 십성의 10이라는 숫자는 오행을 갖다가 음양으로 나눴을 때 10가지가 된다 하겠습니다. 상생과 상극관계의 5가지로 비겁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이 비견이라고 한다면 생해주는 기운을 인성이라고 하고, 내가 생하는 기운을 식상이라고 하고, 내가 지배하는 오행을 재성이라고 하고, 나를 지배하는 오행을 관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일간을 기준으로 각각의 음양으로 나눠서 나 자신 일간을 비견이라고 하고, 나를 생해주는 인성의 기운을 음양이 같을 때는 편인, 음양이 다를 때는 정인, 또 나와 같은 기운은 비견, 나와 같으면서 음양이 다른 기운은 겁재, 내가 생하는 오행이면서 나하고 음양이 같으면 식신, 음양이 다르면 상관, 내가 지배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같은 경우에는 편재, 음양이 다른 경우에는 정재, 나를 극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같은 경우에 편관, 음양이 다른 경우에 정관이라고 해서 10가지의 십성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편자는 치우칠 편자, 정자는 바를 정자가 되겠습니다. 즉 내가 플러스라면, 똑같은 플러스라면 뭔가 치우쳤다, 편중됐다고 해서 편자를 붙여주고, 나하고 음양이 다른, 내가 플러스라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뭐 조화로운 세계를 이뤘다 해서 정자를 붙여줍니다.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행의 상생 상극을 인간사, 인간관계, 인간생활에 대입한 것이 십성이라 하겠습니다.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상생 상극관계로 5가지로 나눠지는데, 여기에서 음양으로 나누면 또 10가지로 나눠지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간이 목화토금수의 오행에서 천간의 일간이 화인 경우에, 일간인 나를 생해주는 오행인 목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도장 인자를 씁니다.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기운으로 뭐 문서, 학문, 뭐 우리가 숨 쉬는 데 필요한 공기, 생해주는 기운이라 하겠습니다. 일간과 같은 오행인 화를 비겁이라고 합니다. 또 일간인 내가 생해주는 오행인 토를 식상이라고 합니다. 일간인 내가 극하는 지배하는 오행인 금을 재성이라고 합니다. 뭐 재물 재자, 일간인 나를 극하는 지배하는 오행인 수를 관성이라고 합니다. 이 관은 뭐 나를 억압하고 나를 통제하는 그러한 기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성, 비겁, 식상, 재성, 관성을 다시 음양으로 나누면 10가지의 십성으로 나누어집니다. 사주의 시작은 음양에서 출발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양인 경우에 음양이 같으면 뭐 플러스, 다르면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내가 비견에 이 플러스일 때 나를 생해주면서 같은 플러스라면 편인, 마이너스라면은 정인, 내가 생하는 기운이면서 일간과 음양이 같을 경우에는 식신, 음양이 다르면 상관, 또 내가 지배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같으면 편재, 음양이 다르면 정재, 일간을 지배하는 오행으로서 음양이 같으면 편관, 음양이 다르면 정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토, 양간, 일간의 육친관계는 어찌 되느냐? 생하는 관계는 시계 방향으로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가 되겠습니다. 예, 극하는 관계는 반대편 방향으로 내가 무토라면은 토극수, 또 수극화, 또 화극금, 또 금극목, 또 목극토로 이렇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예, 다시 살펴보면 일간이 무토인 경우에 일간인 나를 화생토로 생해주는 오행인 화를 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일간과 같은 오행인 토를 비겁이라고 합니다. 일간인 내가 생해주는 오행인 금을 식상이라고 합니다. 일간인 내가 극하는 지배하는 오행인 수를 재성이라고 합니다. 또 일간인 나를 극하는 지배하는 오행인 목을 관성이라 하겠습니다. 예, 일간이 목이 되느냐, 화가 되느냐, 토가 되느냐, 금이 되느냐, 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요 상관관계가 또 바뀌게 되겠습니다. 예, 인성, 비겁, 식상, 재성, 관성의 5가지를 각각 음양으로 나누면 10가지의 십성으로 나눠지겠습니다. 그래서 일간 비견을 기준으로 편인과 정인,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이 되겠습니다. 예, 일간을 기준으로 십성의 특성을 살펴보면 일간을 생해주는 오행을 인성이라고 하는데, 예, 인성은 자신을 생해주는 기운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성이 많은 사람은 자신을 생해주는 이러한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실제로 살아가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나쁘게 말하면 인성이 많은 사람들이 받아만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떠먹여 주듯이 하니까 좀 게으른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생해주는 기운을 식상이라고 하는데요. 식상이 많은 사람은 좀 남에게 좀 잘 베푸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예, 요 인성은 자신을 생해주는 기운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은 자신의 정신세계를 살찌우는 뭔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학문도 인성이 되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성에 해당되겠습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의 복이 이루는 통로라 하겠습니다. 예, 아내에게 관이 남편인데 관인 상생으로 이 관이 인성을 생해주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이 자신에게 오게 되는 통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자 사주에 있어서 이 인성이 반드시 하나라도 있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예, 일간과 같은 오행을 비겁이라고 합니다. 나하고 음양이 같으면 비견, 음양이 다르면 겁재라고 합니다. 배다른 형제처럼 내 재물을 겁탈해 간다는, 예, 이렇게 일간과 같은 오행이 강하면 또한 스포츠라든지 자신의 주관이나 고집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좀 잘 안 듣습니다. 독고다이, 예, 개인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예, 회사나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직장 상사인 관과 좀 자주 부딪히는 일이 있게 되겠습니다. 예, 일간이 생해주는 오행을 식상이라 하겠습니다. 일간이 수래면 수생목으로 목기운이 식상기운이 되겠습니다. 예, 나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손재주, 기술력, 활동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내에 이 식상이 강한 사람들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여기저기 활동하는, 예, 식상이 강한 사람들이 낮잠도 거의 자지 않습니다. 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남자에게 이 식상이 있으면 식신생재로 재성인 여자, 아내에게 좀 잘 대해준다 하겠습니다. 이 사익감으로 식상이 강한 남자를 맞아들이면 좋다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상관은 내가 생하는 오행의 기운으로 일관과 음양이 다릅니다. 예, 그런데 이 상관은 오행상 이 정관을 갖다가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을 상하게 한다. 상관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예, 옛날 사람은 사주 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관직에 나아가느냐, 못 나아가느냐, 이 사주 내에 이 관, 그 중에서도 이 정관이 있는 것을 최고로 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 내에 이 상관이 있게 되면 뭐 상관 경관이라고 그래서 이 정관을 갖다가 깨트리기에 부정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관은 어떠한 체제, 규율, 질서, 어떠한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뛰어난 창의력이나 발상, 뭐 비상한 아이디어 이러한 점에서 아주 뛰어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IT 업계에 이 상관이 강한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대학생 가운데 데모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관 기운이 아주 강하다 하겠습니다. 뭐 시대의 뭐 아웃사이더라고 할까요? 역사적으로 뭐 홍일동전의 허균을 연상시키면 좋다 하겠습니다. 인간이 극하는 지배하는 오행을 재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재성이 강한 사람들은 돈이나 재물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높다 하겠습니다. 여자에게 있으면은 재생관으로 남편에게 좀 잘 대해주는 며느리감으로 좋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재성은 내가 장악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뭐 살림도 잘하고 또는 어떠한 공간 지각 능력이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재성이 강한 사람들이 뭐 운전을 아주 잘합니다. 길치라고 하나요? 뭐 한 2번 갔는데도 방향 감각이 좀 뒤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재성이 좀 없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나 자신의 일관을 극하는 지배하는 오행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억압하는 제도나 규율이나 질서가 되기 때문에 이 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남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멋대로 뭐 눈치 안 보는 남의 통제를 싫어하는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습니다. 그 누군가가 뭐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다. 본인만 자유롭게 살면 뭐합니까? 사회 질서와 규범인 좀 관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관성이 없는 사람들이 길 가다가 교통신호등도 막 무시한다든지 직장에서 뇌물 받아먹기를 뭐 좋아하는 사주에서 관성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관성이 뚜렷하게 또 강하게 있는 사람들이 성실하고 언행이 좀 반듯한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사주를 감명해 보면 이 관성이 없는 사람들이 좀 많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요 상관이 많은 사람, 또한 요 상관이 많은 사람, 상관은 관을 친다, 관을 부순다의 의미가 있으니까 요 상관 있는 사람들도 뭐 법 알기를 제도나 규율을 지키기보다는 제멋대로 이렇게 행동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부당한 행위를 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 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도 학생들이 이렇게 관성이 없는 무관성의 사주거나 또는 상관기운이 강한 학생들이 좀 학교의 제도나 규율을 업신여기고 선생님한테 막 대드는 이러한 학생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주를 알게 되면 그 사람됨이 보인다 하겠습니다. 사주에 격국이라고 있는데요. 그 격국을 살펴보면 장차 어떠한 직업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는가? 뭐 관인상생의 사주냐, 식상생재의 사주냐, 사주에 관심이 없었다면은 좀 사주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간 기준으로 십성으로 살펴보는 이러한 육친이 아주 신기하리만큼 잘 맞습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정말로 여자에게 관성이 없었다. 물어보면은 나이 60 되도록 뭐 혼자 살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결혼했더라도 이렇게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었던 이러한 사주의 십성도 아주 잘 맞습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오행의 상생 상극을 인간사, 인간관계, 인간 생활에 대입한 것이 십성이라 하겠습니다. 일간을 기준으로 음양이 같거나 다른 것으로 나눠서 편인, 정인,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의 10가지 십성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사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러한 십성 관계를 완전히 좀 이해하시는 게 좋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목화토금수 오행에서 천간의 일간이 병화인 경우에 이 병화가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일간을 생해주는 목의 오행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나를 생해주는 기운, 일간이 병화 플러스이기 때문에 간목이 플러스로서 편인이 되겠습니다. 을목은 마이너스로 정인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음양이 같으면서 일간을 생해주는 오행을 편인, 일간과 음양이 다르면서 일간을 생해주는 오행을 정인이라 하겠습니다. 음과 양이 달라서 조화로운 것을 좋게 보기 때문에 정자를 붙여줍니다. 음과 양이 같았을 경우에 치우쳤다고 그래서 요 편자를 붙여줍니다. 요 인성에는 나를 도와주는 모든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머니가 나에게 젖을 먹여 키우고 우리 사람에게 어머니야말로 나를 생해주는 대표적인 존재라 하겠습니다. 또는 인간관계에서 윗사람도 어머니처럼 나에게 도움을 주는 우리가 마시는 공기 또한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살찌우게 하고 있습니다. 사주에서 어떠한 사람됨, 덕성 이것도 인성기운이라 하겠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주에 좀 인성이 없는 사람들이 좀 싸가지가 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덕이 부족한, 수양이 부족한, 참을성이 부족한, 말씀드렸듯이 인성이 많은 사람들이 좀 바다만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기운이 많다 보니까 좀 타성에 젖어서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기보다는 누군가 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인성은 여자에게 있어서 아내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인 남편의 복이 이루는 통로라 하겠습니다. 특히 정관이 있는 사람보다 편관이 있는 여성에게 더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편관인 살을 살인 상생으로 편관의 기운을 좀 돌려서 자신에게 오게 하는 좋은 기운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성이 하나나 둘 있어야지 3개 이상 또 월지에 강력하게 있다면은 지나치게 관의 기운을 빼내게 되는 설계하게 돼서 농담삼아 말씀드리면 인성이 많은 여자는 남편의 등골을 빼먹는 사주다. 지나친 표현이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저의 집사람이 복 터진 사주라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집사람 사주의 월지가 편관인데요. 그 편관을 제압하는 식신의 기운은 없지만 바로 옆에 상관이 있어서 한 반 정도 편관을 제압하면서 사주 내에 토인성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살인상생으로 편관의 어떠한 폐해를 편관의 위해를 입지 않는 좋은 사주, 다행스러운 사주라 하겠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지나친 살인 상생으로
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사주의 일간을 기준으로 자신을 비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것은 비견이고 음양이 다른 것은 겁재라고 하겠습니다. 즉 병화는 비견이고 겁재는 정화가 되겠습니다. 지지에서는 사화는 비견이고 오화는 겁재가 되겠습니다. 예, 비견은 형제, 동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견이 좀 있는 경우에 자신의 주관이나 고집이 강하다 하겠습니다. 예, 반면에 겁재는 일간과 오행이 같으면서 음양이 다른 경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자나 라이벌 또는 육신적으로 배다른 형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사주에 겁재가 2개, 3개 이렇게 강하게 있다. 그러면은 이전에는 배다른 형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실제로 제가 교직에 있을 때 당시에 그 교련 선생님 사주를 봐드리는데 겁재가 3개인지 아주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다른 형제 있죠? 그러니까 그냥 예, 있다고. 그 사주가 참 묘합니다. 그런데 이 겁재가 내 재물을 뺏어가기도 하지만 내가 남의 재물을 빼앗아오는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신약한 사주에게 있어서는 이 겁재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집 형제들하고 집단 패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 배다른 형제가 이웃집 형제 편을 들 거냐? 그래도 내 편을 들 것이냐? 예, 그래도 핏줄이 반이 섞여 있으니까 내 편을 들어서 열심히 싸웁니다. 그러다가 집안에서 밥 먹을 때는 만난 반찬 겁재가 빼앗아 먹으려고 덤벼들게 되겠습니다. 예, 일간이 생해준 오행을 식상이라고 합니다. 예, 일간이 병화인 경우에 같은 플러스인 무토는 식신이고 음양이 다른 기토는 상관이 되겠습니다. 일간이 생해주면서 일간과 음양이 같으면 식신, 예, 일간과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식상 기운은 내가 힘써서 행동해야 하는 것, 내가 어떤 만들어내는 것, 내가 일하는 것, 나 자신의 능력 발휘, 활동력이 되겠습니다. 또 나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손재주, 기술력 등이 되겠습니다. 여자에게는 내가 생하는 오행이 되기 때문에 식상은 자식이 되겠습니다. 남자에게는 재성인 아내를 생하는 기운이 되기 때문에 장모가 되겠습니다. 예, 말씀드렸지만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위에게 식상이 강한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그래야 식상 생제로 부인인 즉 자신의 딸에게 잘 대해준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 식신은 밥 식자를 씁니다. 먹는 복. 그래서 이 식신은 장수의 별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잘 먹어야 몸에 들어오는 어떠한 나쁜 질병인 병마를 내칠 수 있는 식신이 강한 사람들이 좀 오래 삽니다. 또한 이러한 식신은 내가 베푸는 행위. 그래서 식상이 강한 사람들이 좀 낙천적이고 즐겁게 좀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 상관은 관을 상하게 한다. 관을 친다. 그래서 틀에서 벗어나려 하는 어떤 뛰어난 창의력, 발상, 비상한 아이디어 이런 것이 강하다 하겠습니다. 나쁘게는 어떠한 통제력이나 관에 반발하다 보니까 반항심이 좀 강하거나 데모 같은데 앞장서는 이러한 경향이 있다 하겠습니다. 식신에 비해서 상관은 정관과 음양이 같기 때문에 이 정관을 갖다가 아주 심하게 극을 하기 때문에 정관을 관직에 나아가는 이상적인 기운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한 정관을 방해하는, 정관을 해코지하는 이러한 상관을
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뭐 상관, 경관은 위와 백단이다. 예, 상관이 경관을 바로 옆에서 또는 뭐 밑에서 이렇게 대하고 있으면 안 좋은 일이 뭐 100가지로 일어난다. 예, 사주를 감명하다 보면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렇게 상관, 경관이 강하게 들어온 해에 뭐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든지 어떠한 안 좋은 사건, 사고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예, 천간의 일간이 병화인 경우에 이 화극금으로 해서 이 병화일간이 지배하는 극하는 오행이 재성이 되겠습니다. 즉 금의 기운이 되는데요. 이 경금은 이 병화와 일간이 같기 때문에 부조화 상태로 봐서 치우쳤다고 편재라는 말을 씁니다. 예, 그러나 이 신금은 병화가 플러스의 일간인데 신금은 마이너스의 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화로운 상태로 봐서 정자를 붙여줘서 정제가 되겠습니다. 예, 일간이 극하는 오행이면서 일간과 음양이 같았을 때는 편재, 음양이 다른 경우에 정제가 되겠습니다. 예, 지지에서는 신금이 편재, 유금이 정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성은 내가 지배하는 것, 내 손아귀에 넣는 재물이 되겠습니다. 재성이 강한 사람들이 돈이나 재물에 관심이 많다 하겠습니다. 뭐 남자라면은 재성이 여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성이 좀 강한 사람들이 바람둥이, 뭐 카사노바와 같은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고 또 이 또한 뭐 여자를 상대로 하는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산부인과 의사 또는 이러한 사주 철학관들도 뭐 손님들이 80%가 여성분들이라 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아내에게 재성이 있게 되면 재생관으로 남편에게 좀 잘 대해준다 하겠습니다. 한편 재성은 내가 휘어잡는 어떠한 기운으로 공간지각력이 뛰어나서 뭐 운전을 좀 잘한다 하겠습니다. 예, 또 우스갯소리로 저희 집사람이 재성이 없습니다. 운전면허는 아주 오래전에 땄는데 여기 전원생활 하면서 어쩌다 제가 술 한잔 하면은 집사람이 운전대를 잡습니다. 근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왈왈 뭐 이렇게 좀 코치를 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꺾어야 돼. 뭐 어떻게 천천히 가. 예, 천간의 일간이 병화인 경우에 병화인 일간을 극하는 지배하는 오행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예, 수국화로 불을 끄는 게 물의 기운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같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편관이라고 그리고 계수는 음양이 다른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정관이 되겠습니다. 뭐 지지에서는 해수 편관과 자수 정관이 되겠습니다. 예, 일간 병화를 지배하는 오행이면서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것을 편관이라고 하고 일간과 음양이 다른 것을 정관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음양이 서로 다른 것이 오히려 조화롭다고 해서 정자를 붙여줍니다. 예, 이러한 관성의 기운은 나를 억압하는 것, 나를 지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또 바꾸면 내가 어떠한 권세를 갖는 것, 내가 남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기운, 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옛날 말로 관직에 나아갈 팔자, 뭐 요즘 말로 대기업이나 뭐 공무원에 들어갈 팔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뭐 관청, 회사, 직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관이라는 것은 어떠한 법이나 질서, 규율, 뭐 예절 이러한 것이 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주 내에 관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제도나 규율, 질서를 아주 잘 지키는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뭐 사람도 어찌 보면 반듯하고 좀 성실한 면이 많다 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관은 명예,
사회적인 지위나 직위가 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관성이 없는 사람들이 좀 제멋대로 하는, 눈치 안 보고 남의 통제받기 싫어하는, 좀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속담적으로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좋게 얘기해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예, 제 사주가 연간에 정관이 딱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렇게 제도나 규율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 싫어합니다. 어찌 보면은 저는 사주적으로 반듯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태 설명드린 것을 하나의 도표로 살펴보면 화일간이라고 했을 때, 즉 병화일간이라고 했을 때 비견과 겁재로 나눠집니다. 천간에서는 병화, 정화, 지지에서는 사화, 오화. 예, 나를 생해주는, 목생화로 나를 생해주는 기운을 인성이라 하겠습니다. 병화 플러스 일간일 때 같은 플러스의 간목이 편인, 을목이 정인, 지지의 임목이 편인, 묘목이 정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간 병화 입장에서 화생토로 내가 생해주는 기운을 식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플러스의 무토를 식신, 마이너스의 기토가 상간이 되겠습니다. 지지에서는 진술이 플러스로 식신이 되고 충리가 마이너스 기운으로 상관이 되겠습니다. 한편 금의 기운은 화극금으로 내가 지배하는 오행으로 재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간이 병화일간일 때 병화의 경금의 플러스는 편제가 되겠습니다. 같은 플러스 치우쳤다 해서 편제가 되고 마이너스 신금은 정제가 되겠습니다. 지지에서는 플러스의 신금이 편제, 마이너스의 유금이 정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국화로 일간 병화를 지배하는 수는 관성이 되겠습니다. 관하면은 이때는 좀 무섭다, 나를 지배한다. 예, 사람들이 경찰서 또는 검찰청 가기를 싫어하는 편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병화일간에게 이 플러스의 임수는 아주 좀 무서운 존재, 편관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계수는 마이너스에 좀 부드럽게 극을 하는 정관이 되겠습니다. 지지에서는 해수는 같은 플러스로 편관, 자수는 마이너스로 정관이 되겠습니다. 또 어찌 보면 이 양은 굉장히 활달하고 큰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간 병화의 입장에서 이렇게 임수가 탁 불을 끄게 되면 어떠한 막대한 양, 아주 커다란 세력이 되기 때문에 조금 무서운, 반면에 이 계수는 마이너스의 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불길에 이 마이너스 계수가 이렇게 극을 한다고 그래서 아주 절대적인 영향권 속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하겠습니다. 이 십성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일간을 플러스 무토로 바꿔서 다시 한번 십성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이 플러스 무토일 때 화생토로 일간을 생해주는 화의 오행을 인성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같은 플러스로 일간을 생해주는 병화를 편인, 지지에서는 사화가 되겠습니다. 일간 무토와 음양이 다르면서 일간을 생해주는 천간의 정화를 정인이라 하겠습니다. 지지에서는 오화가 정인이 되겠습니다. 일간이 플러스 무토일 때 비겁은 자신과 음양이 같은 천간에서 무토, 지지에서는 진토와 술토가 비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간이 플러스 무토일 때 일간과 음양이 다른 천간에서는 기토, 지지에서는 축토와 미토가
겁재가 되겠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배다른 형제, 호시탐탐 내 재물을 겁탈해 가려고 노리고 있기에 재물을 겁탈해 간다는 겁재가 되겠습니다. 일간이 플러스 무토일 때 토생금으로 일간이 생해주는 오행인 금의 기운을 식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일간 무토가 생해주는 오행이면서 일간과 음양이 같은 것을 식신이라고 합니다. 이 천간에서는 경금이 되겠고 지지에서는 원숭이 신의 신금이라 하겠습니다. 요 신자를 납신이라고 하는데요. 납이라는 말이 잔나비, 즉 원숭이가 되겠습니다. 일간 무토가 토생금으로 생해주는 오행이면서 무토와 음양이 다른 것을 상관이라고 합니다. 천간에서는 마이너스의 신금이 상관이 되겠고 지지에서는 유금이 상관이 되겠습니다. 일간이 플러스 무토일 때 일간이 극하는, 일간이 지배하는 오행을 재성이라 하겠습니다. 물이 이렇게 흙으로 가로막으면 꼼짝 못하는, 춘천의 소양강 댐이 그 물이 그렇게 많지만 사력댐으로 소양강 댐 물을 가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간무토가 좀 극하는, 지배하는 오행이면서 일간과 음양이 같았을 경우에 천간에서는 임수, 지지에서는 해수가 편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간무토가 극하는, 지배하는 오행이면서 즉 무토와 음양이 다른 천간에서는 마이너스의 계수가 정제, 지지에서는 마이너스의 자수가 정제가 되겠습니다. 일간이 플러스 무토일 때 이러한 흙을 극하는, 지배하는 오행을 관성이라고 하겠습니다. 흙이 있는데 나무가 막 뿌리를 파고 들어가는, 흙이 나무한테 꼼짝 못한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간인 무토를 극하는, 지배하는, 꼼짝 못하게 하는 오행이면서 일간과 음양이 같은 천간에서 플러스의 간목을 편간이라 하겠습니다. 지지에서는 플러스의 인목이 편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플러스의 무토를 지배하는, 꼼짝 못하게 하는 오행이면서 일간과 음양이 다른 천간에서의 마이너스 을목을 정관이라고 하고 지지에서는 마이너스의 묘목을 정관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연상하실 때 이 간목과 인목은 땅에 커다란 우뚝 솟은 잣나무, 전나무를 연상하시면 되겠고, 요 을목과 묘목은 화초나 꽃 또는 넝쿨, 잡초 이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간 플러스의 무토는 커다란 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